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 행정론과 일반 행정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여러분 바로 화면에 보듯이 교회 행정론, 제가 지은 교회 행정론 이 저서를 썸네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회 행정론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러한 그 교회 행정과 일반 행정학을 비교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썼던 교회 행정론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 행정론을 쓰고 나니까 우리 각 교회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재직해 수련회 때 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교회 초청받아 전국의 각 교회 여러 교회 다니면서 교회 행정을 강의를 한 바 있고, 또 이제 각 신학대학에 제가 교회 행정론을 출간하자마자 신학대학에 이걸 교재로 하면서 저보고 강의해달라고 해서 제가 소속된 통합직교단의 교회 행정 장신대, 또 서울 장신대라든가 또 서울 장신대가 있죠. 양쪽에 교재를 하면서 강의를 했고요. 총신대 이제 그 교회 행정론도 강의인데, 총신대는 그 양지 캠퍼스 같은 데는 대단하더라고요. 한 7, 8명, 100명이 한 학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울신학대학에 성결교신학대학, 또 순복음부계통의 한세대학, 또 감리교계통의 목원대학, 협성대학, 또 침례교계통신학대학이라든가 이렇게 각 신학대학에 제가 교회 행정론을 전국적으로 강의를 한 바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행정학을 전공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는 고급 공무원 출신, 공직자 출신을 야간부에 응시 자격을 주길래 제가 들어갔습니다. 입학해서 합격해서. 그래서 거기서 행정학 석사를 하면서 이 교회 행정을 써야 되겠다. 내가 교회 그 장로로, 또 노회 부노회장, 또 임원으로, 총회도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또 각 이제 부서의 행정기관을 담당하는, 물론 정치적인 기관인 하나의 그 재판국원, 또 입법을 하는 법률을 만드는 교회 헌법을 만드는 또 그런 데도 참여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행정부서에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꼭 써야 됐다 가지고 바로 책을 써서 냈었습니다. 교회 행정이 그때는 별로 책이 나온 게 없더라고요. 제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며 쓴 책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행정의 우선 그렇다면 개념이 뭐냐, 교회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 행정의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교회의 개념, 장로교 헌법 중심으로 교회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고, 또 교회 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23절,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고 한다고 이렇게 헌법 제7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두 가지로 구별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와 또 보이는 교회다, 이런 또 구별을 하고 있죠. 우리 헌법 제8조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요,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은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교회라고 하며 또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주의 구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개념을 보면서 사실은 마침 또 오늘 저희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사회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는 또 예배 말씀드린 대로 또 삶의 현장에서도 바른 삶, 선한 삶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교회 행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적 실제로서의 교회, 또 둘째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들의 공동생활체로서의 인간적 실제로서의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공동생활체라는 점에서는 조직과 행정이 필요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만이 가지는 근본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의 규정과 계획과 조직, 명령과 지휘 통제, 또 조정의 수단 등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학의 일반 행정의 개념에도 이렇게 기획, 조직, 인사행정, 재무행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행정에서 먼저 이렇게 균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며 가장 거대한 조직체입니다. 이 기관의 영원한 목적을 신적 계획인 인류 구속에 성취해 있으며 이러한 신적 실체 관계와 함께 안에서 인간적 관계의 완성에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인간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라는 그렇게 연구 결과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자세, 바른 자세. 이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성공의 4개 덕목이죠. 지능, 지식, 기술, 자세. 그러나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너무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행정의 관계에서도 바른 자세,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부서장이라고 해서 너무 권위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모든 부서원들과 함께 같은 공동체로서의 바른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선한 번짐의 관계를 갖고 세상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교회 행정의 기초가 되는 기반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사명의 분명한 이해라는 사실이 거듭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꼭 필요한 것은 교회 행정의 유일한 목적이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목적을 설치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죠. 일반 행정은 국민의 권익을 목적이, 각 행정의 법률에는 국민의 권익이 목적입니다. 그 권익도 교회 행정도 사실은 바로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과의 또 교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 행정의 정의를 한번 잠깐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이렇게 개념이 시대와 국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행정이란 개념이 과거 입법 국가에서와 현대 행정국가에서 서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선진국가와 신흥 개발 공업국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기도 합니다. 선진국가에서 행정이란 소극성, 관리성, 도구성으로 이해되고 있고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행정을 적극성, 권력성, 통제성을 지닌 것으로 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행정이란 뭡니까? Public Administration이죠. 제가 교회 정치, 교회 행정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Public이란 공공성이죠. Private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공공성, 공익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라는 것은 접두어죠. 그리고 미니스트리는
미니스타,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습니다. 미니스트리, 미니스타, 이건 뭡니까?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김 봉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대학 행정대학원에 들어가서 첫 시간에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행정이라고 그래서 그 지도자는 권위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섬김, 목자, 또 장관, 어떤 권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랫사람을 섬기고, 목자는 양들을 섬기고 장관들은 백성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전문 자격사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행정적인 전문 자격사, 뭐 여러 자격사들, 국가 전문 자격사들 있죠. 행정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또 건축사, 또 의사,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전문 자격사들이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섬기는 자세로. 그래서 저는 또 3S 리더십, 행정학에서는 리더십 이론도 있죠. 권위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지도자는 바로 3S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고 봉사,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관리도 잘해야 돼요. 자기 지식 관리, 표정 관리, 남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 그리고 슈퍼 리더로서의 협력, 화해 협력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국민 간의 갈등, 행정부 간의 갈등, 정치 간의 갈등, 절대로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이것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평등권을 위하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서 평등권은 실질적 평등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는 형식적 평등이죠. 배급도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나 자유민주 국가는 실질적 평등. 부자들에게는 세금도 더 많이 물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물리고, 그렇죠? 평등이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또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서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는 똑같이 이렇게 형식적 평등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에서 특히 남녀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남녀 평등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실질적 평등이기 때문에 개념을 바로 알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군대 복무를 지원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군들 모아놓고도, 여군 장교들 모아놓고도 강의를 많이 통일안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도 물어보니까 전부 지원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 그러면 여군들은 지원해서 오고, 또 남자들은 의무 복무제. 당연히 나이가 되면, 연령이 되면은 국가에서 영장이 나와요. 입영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차등입니까? 차등이 아니죠. 실질적 평등이죠. 여성의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실질적 평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 성경의 정치와의 관계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 학설의 어떤 발전 과정, 발달 과정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학의 그 여러 가지 학설은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또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설의 기본 성격은 행정을 정치적 부류의 내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범위로 볼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관리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설이 1920년대 이전에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관리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윌슨이라든가 화이트에서 행정 공동 정책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결정된 정책을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행정을 이해했습니다. 정치와 이제 분명히 분리된 것이죠.
통치 기능설. 행정에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형성과 집행의 복합 현상이다. 정치 현실.